형님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 이상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특수부대 컨텐츠의 거의 하이라이트급 엄청난 분들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주라베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절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가지고 봐주십시오. 2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작할 건데 많이 들어와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딥시다이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오프그리드 코리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전영주입니다. 자, 오늘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그마치 대한민국 특수부대. 오늘 특징이 뭐냐면 한글로 된 부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707, HID, SSU, UDT. 해군 특수전 전단인데.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각각의 특수부대가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약간 긴장된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처음에 선발부터 경쟁률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각각의 부대에서 처음에 몇 명 정도가 입교를 해서 몇 명 정도가 수료했는지. 누구부터 할까요? 형님부터 하시죠. 잘생긴 순서대로 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라요, 매년. 제가 이제 특수부대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많이 보내기도 했었는데,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이제 애들한테 이제 몇 명 수료했냐 이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연도는 들어가면 보통 한 20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반타작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막 2명, 3명 남았대. 근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올라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또 2명 남고, 마지막에 1명 남은 애들 인원도 있고. 기수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평균이 없는 것. 1년에 몇 기수 뽑습니까? 1년에 2번 뽑죠. 오케이. HID는 1년에 2번이요. SSU는 1년에 딱 한 번 뽑고, 제 기수 기준으로 대략 한 400명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중에서 84명 뽑혔고, 저희 기수가 한 50몇 명? 네,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네. 3분의 1이 태교를 당하네요. 거의, 최소 3분의 1에서 한 5분의 2 정도? 대결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 그게 거의 매 기수마다 좀 편차가 좀 심한데 52기인가 1기까지인가가 1년에 한 기수였고 그다음부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그러면 우리 주라벨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전사로 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중에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전 특전사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랑 정점이 있잖아.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런 20살, 21살 이 시기에 좀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자신감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되게 아버지가 좀 나를 어떻게 보면 건드렸지. 그때 당시 너는 가면 하루도 못 붙이고 나온다. 그런 얘기에 나는 이제 반발심. 약간 좀 청개구리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자존심을 긁는 거에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마인드가 변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한번 갔다 오고 싶었죠. 근데 지금은 왜 또 다시 게을러지신 거죠? 지금 안 게을러요.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박성우님은 왜 SSU를 가시게 됐나요? 배를 타기 싫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냥 여러 복합적인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원래 실무 좋다라고 항해병과를 먼저 갔었어요. 그거 좋다. 네. 갔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타분들이 약간 좀 반발하실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병이랑 저랑 월급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얘가 더 잘해요. 상병, 일병들이 좀 더 일을 훨씬 잘해요. 근데 월급은 제가 10몇 배를 받아요. 거기에 따른 약간 현타도 좀 왔었고, 그 일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좀 뭐랄까, 너무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아빠 군대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막 육군분들이나 일반 병분들도 되게 썰이 많잖아요. 뭐 멧돼지를 봤다 아니면 누굴 잡았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나는 아빠는 그냥 뭐 방송하고 일지 쓰고 막 그냥 청소했어.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SSU라는 공고가 떴는데 제가 수영도 못하고 운동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한 몇십 분 보니까 되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사실 수료 이런 건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가보고 죽자.
라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 예. 음. 지원했는데 음. 정말 다행히 좋은 교관들을 만나가지고 수영도 못했는데 수영도 하게 되고 턱걸이도 뭐 한 두세 개밖에 못했는데 나중에 25개 이상 하게 되고 잠깐만, 문성이 그렇게 낮았나요? 문성이 3개밖에 안 했는데 왜 합격을 했지? 제가요 썰이 있습니다. 면접을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어떤 질문이 면접으로 나왔나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만 잘했어. 말만 잘했고 그 사기꾼에 여기 기질이 있는 거야. 해가지고 진짜 실문 기억나나요? 나도 그냥 SS 왜 왔냐? 오케이, 그때 상황 다시 재현합니다. 자네는 SS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 터치까지는 약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말이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안기부에 계셨어요. 중앙정보부에 계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좀 애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SSU가 딱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진짜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아버지가 말해주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IMF였죠. 여러분들이 IMF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IMF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대라도 먼저 해결하자. 병역비리가 살짝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은 우물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일반 육군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실제로는 전투경찰로 발령지를 받아서 이제 2년 2개월 빡세게 복무하고 전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IF의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다시 전역해도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노가다만 하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당시에 게시판에 특전 하사관 모집 공고가 딱 있어. 내용을 쫙 보니까 이게 공무원이더라고. 공무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란 일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네 하고서 일단 뭐 시력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또 당장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라식 수술을 2000년도였으니까 거의 도박이었죠, 도박. 그래서 라식 수술을 결심을 하고 라식 수술을 한 다음에 당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운동을 병행해서 그거에 맞는 체력 기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처음에 특전사를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아예 못해갖고 게시판에는 특전사 공부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병무청을 갔더니 여러 가지 직별들이 있더라고. 결국엔 특전사를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특전사는 계속 이제 차합격자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불러갖고 똑같은 체력 검정을 계속 시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자원 관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그렇게 이제 계속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에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모병관이 도저히 모르겠다, 너는 왜 떨어지는지. 접고 마지막에 이제 UDT를 이제 지원하려고 갔더니 그때 알게 된 거지. 통신사를 다른 걸 쓰다가 해지하고 개통하면서 신용등급이 이제 F등급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금치산자여서 이게 최종에서 떨어진 거였던 거야. 그런 내용을 안 알려주거든. 옛날 학교 다닐 때 공자해 놓은 거를 갚고 다시 이제 UDT를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내가 그래서 H를 그때 당시 좋아했던 게 그거야. 유일하게 그런 거 안 보고 체력으로만 평가해가지고 그냥 실력으로만 평가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애들이 좀 정가 있는 애들도 조금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365일이면 365일 지각 한 번 결석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저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좀 마음을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특출나게 뭐 뛰어난 것도 없이 그냥 평범했다? 네, 저는 철난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짜 평범한, 저는 항상 학창시절을 그렇게 표현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회색 색깔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저희. 모범생이었네요, 진짜. 그냥, 딱 보면. 그냥. 자, 이제 유티현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160이었거든. 160이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학창 생활을 보냈죠. 거의 뭐 농구만 하다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그냥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 근데 이제 덩치가 너무 작아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키가 쫙 커버린 거지. 그게 답니다. 딱히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뭐 먹고 평범한 컸어요, 그냥. 갑자기? 네? 모르겠어요. 나도 뭐 그걸 이유를 모르지. 그냥 농구만 열심히 했는데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같이 우리 지금 친구들 30년지기 계속 만나고 있지만 얘네들은 또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 농구를 했다고 키가 크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유전적인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선 오늘 그러면 모범생 2명 약간 이런 야, 이렇게 뭐라 하는 거냐? 아니, 나 모범생처럼 안 생겼나? 아니, 보니까 약간 육상 쪽이 생각보다 좀 더 거치네. 와, 예. 아, 해상 쪽이잖아. 네. 태구는 기본 근데 젠틀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진짜, 약간 좀 우리 네. 대결 구도로 한번 가볼까요? 나도 해상이야. 안에서 육상 안에 해상이야.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식단 했냐고요? 아니요, 식단 하지 않았어요. 운동 빡세게 했냐고요? 아니요, 운동 빡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댓글에 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일부러 살찌웠다. 아니요, 일부러 살찌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이 영상이 제가 다이어트 처음 하려고 마음먹은 날인데 지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만 해도 몸무게가 거의 87kg에 육박했었습니다. 지금은 77kg. 지금 이제 근육량은 조금 부족한데 몸무게는 거의 30대 초반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뺐냐고요? 저는 이제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 빡세게 운동은 하기 싫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엄청 했거든요. 가장 핫한 원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알파CD, 두 번째는 와사비 잎 추출물. 사실 3주 동안 알파CD만으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알파네이처 와사비 잎 추출물 플러스 알부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제품이 와사비 잎 추출물 중에 유일하게 알부민이 함유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에서 3주 동안은 알파CD만 복용을 했고 4주에서 7주까지는 두 개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42이거든요. 40대 중반으로 이제 들어서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아마 지금 지방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고민이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순백건강 알파CD 그리고 알파네이처 와사비 잎 추출물. 근데 제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 센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가성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저도 지금 돈을 많이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진다면 사실 이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고 이제 군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각 부대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니, 나는 처음에 첫인상이라기보다도 내가 한번 이상사 클래스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오히려 저는 약간 여기가 어딘지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훈련대 때도. 위치를. 아니, 위치가 아니고 여기가 어디 부대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는. 이제 애들이 완전 다 나가기 전까지 그냥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문신 있는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리고 오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에도 다 청테이프로 붙어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해 주는데 이 자대라고 그러나? 일반 네. 자대 배치를 이제 받을 때 그때 느낌은 되게 좀 달랐죠. 그때는 부대 같지 않고 약간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뭐 선배들 머리도 자유롭고 근데 옷도 되게 좀 자유롭게 입고 완전 싸 제품에 네. 잠깐만요. 원하는 스타일은 SSU는 어떤 훈련 많이 하나요? 저희는 뭐 당연히 수영, 스쿠버, 뭐 인명구조 이게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뺑뺑이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주부터 3주까지 수영하면 뭐 이제 4주부터 6주까지 스쿠버하고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은 계속 그냥 평생 20 몇 주 동안 계속 하는 거고 그냥 한 과목 추가되면 또 한 과목 티키타카 세 과목 추가되면 세 과목 티키타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서 로테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쪼개서. 수영 당연하지만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스쿠버, 그 다음 인명구조. 네. 우리 팀에 어떤 훈련 많이 하십니까?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작전대가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작전대마다 특화된 훈련들을 하고 나머지 공통적으로 하는 거 체력 단련하고 뭐 사격 그런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군대 가기 전에 수영 못했다고 했잖아요. 잘 못했어요. 10m 정도? 네,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 가서 힘들었을 겁니다. 개 힘들었죠. 진짜 뒤질 뻔했죠. 아까 첫인상 물어보시잖아요. 아이도 기억나는 게 첫 훈련이 500m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딱 500m. 뺑뺑이. 근데 나 50m도 못 갔는데 왜 500m를 시키지?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하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했죠. 근데 하게 된 경위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교관님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줄을 잡잖아요. 이 레인 줄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억지로. 근데 교관님들 당해봤을 때는 이게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존나 레일도 있고. 네. 왜 레일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로 수영 아예 못하는 조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처음에 엄청 힘들었지. 거기다 우리 또 야외잖아. 야외 수영장이니까. 그 추울 텐데. 5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주에 너무도 기억이 생생해. 비가 계속 왔어. 교관들도 이제 비 오면 이제 힘들거든. 자기들도 축구하니까. 들어오면 저도 목욕탕 수영하면서 이게 A조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아, 이때 할 때부터. 네, A조로 거의 상위권이었죠, 항상. 이 목욕탕이 웬만한 수영장에서 배우는 것보다 낮게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추우면 바로 온탕으로 들어가고 하고 싶으면 다시 냉탕으로 들어가고 7, 8m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들어갔을 때 해상팀 처음에 수영을 하는데 좋았어요. 목욕탕에서 그 좁은 그 어항에 있다가 이 큰 곳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그냥 내 세상가처럼 이제 막 활기를 넘치고 이제 수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수영을 못 했는데 처음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됐다고 했잖아요.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면 죽는다. 그냥 헤엄을 못 치는 것까지는 그냥 내 범위, 내 책임 범위인데 교관님이 들어와서 날 담근다? 이건 살아날 방도가 제로인. 그러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아마 그때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제 과거에 제가 그냥 해낸 거예요. 제가 아니라. 네. 나는 어쨌든 이 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들어온 거니까 이 과정을 통과를 못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또 분명히 친구들한테 나 UDT 간다고 들어왔는데 다시 또 퇴교해갖고 돌아가기도 민망한 상황이 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컸지. 이 쪽팔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 그 나이 때 제일 큰 거죠. 그게. 너무 진짜 그때 힘들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 부대에서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있다면? 그 나갔을 때 이제 실훈련. 야산? 존나 추워. 지금 생각해도 막. 그리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 추위인데 따지고 오면 바다에 야간에 이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만 나는 하루 종일 나는 야산에서 한겨울에 특전사 같은 경우는 텐트에도 치지. 우리 텐트도 그냥 생이잖아, 생. 그렇지. 그 생 그냥 거기 완전 한겨울 눈 그냥 있고 막 바람 칼방 부는 데서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뭐 생야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맞지.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미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시간이 안 가. 1분 1초가 막 진짜. 했다. 그거 너무 힘들어. 추위. 저도 뭐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추인데 가장 괴로웠던 훈련하면 투명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것 좀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교육 과정 안에 사실 라이프가드 교육도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SSU를 수료를 하면 라이프가드 자격증은 무조건 자동으로 나와요. 스쿠버 자격증은 자동으로 나오고. 근데 아무튼 이 심사는 외부에서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관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새끼들인데 남한테 평가 받는 것도 좀 열받고 받는다면 100이면 100명 다 합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엄청 날카롭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실수하거나 팔도 돌릴 때 오른팔로 감아야 되는데 왼팔로 감으면 이제 그 조가 다 박살나요. 뺑뺑이라고 입영시키면서 아령 같은 걸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때가 좀 제일 괴로웠었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옥주 끝날 때까지 그 첫 번째 단계가 가장 힘들죠. 추위하고 그 찝찝함하고 그거를 거의 한 7, 8주를 그 상태로 이제 뭐 젖은 옷은 거의 못 입는다고 봐야지. 어차피 마른 옷 입어봤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젖어버리니까. 그 상태로 하루 종일 거의 한 7, 8주를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고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많은 기간이지. 그러면 지옥주가 며칠이죠, 정확히? 우리 때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는 밤 12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였으니 100시간 몸치 137시간이고 지금은 주 5회 근무제로 바뀌어서 그렇죠. 주가 금요일날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웃겼던 게 아니 그 지옥주라는 훈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훈련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공무원 근무 일수가 주 5일이라고 해도 아니 그 정도는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금요일날 딱 해줬더라 하더라고. 이제 UDT 같은 경우에는 지옥주 때 태교를 가장 많이 하고 SSU는 언제 태교를 가장 많이 하죠? 제가 딴 기수는 모르겠는데 제 기수 기준으로 첫째 주부터 3주차
까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에 한 6주부터 한 9주 사이에 인명구조 할 때, 만약에 100명 중에 50명이 반절 퇴교한다 치면 10명 정도가 1주에서 3주 사이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한 6주에서 9주 사이에 퇴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딱 한 6주? 인가? 그 이후에는 아예 그 6주 정도까지 처음에 그냥 기본 체력만 뛰고 애들 막 피로골절 밀리고 힘들어 어깨 막 다치고 막 많이 다치잖아요. 처음에 이제 운동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데 특별하게 뭐 체력 훈련으로 힘든 거지 사람을 진을 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당시까지. 왜냐면 그때 당시 보안상으로 훈련을 다녀야 될 것들이고 얘네들이 나가면 그 이후에 맞아. 어느 날 존나 빡세게 시키는 거야 교관들이. 갑자기 막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한 4-5시간 돌리고 축구 차고 또 뺑뺑이 돌리고 막 계속 막 사람들이 막 진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시합 몇천 개씩 하고 막 누워봤자 몇천 명 애들 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있잖아요. 땀이 그냥 이렇게 젖어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목표가 돼. 그런데 이후에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잠을 딱 자고 근무를 안 섰네? 옆에 딱 보니까 애들이 없어. 이제 한 명 한 명씩 비어 있어. 그때 이제 갈 사람들은 싹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야. 우리 땐 그랬어. 근데 그럼 왜 시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애들 갈 때 일어나면 네. 그거 가는 걸 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나는 이 부대에 온 거를 정말 너무 잘했다. 아,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안에서 뭐 나와서도 언제든 진짜 내가 HID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 있었나? 있었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세뇌를 시키지 말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잘못 들어왔고, 왜 그냥 존나 힘들다. 언제 가냐. 와, 저는 그냥 제일 오길 잘했다는 순간이 수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운동도 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뭘 잘한 적이 없는데, 물론 수료했다고 해서 제가 뭘 잘하게 된 건 아닌데 적어도 제 자신도 의심했던 제가 그걸 이겨냈고, 또 교관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관님들도 수십 년씩 교관을 하다 보니까 딱 알잖아요. 얘는 나가고 얘는 붙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깨게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너는 솔직히 진짜 한 3주 안에 나갈 줄 알았는데 절대 수료 못할 줄 알았는데 수료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근데 사실 수료했던 게 그 교관님들 덕분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쪼꼬봐 주시고 해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감사했죠. 그냥 인간 구실을 하게 만들어줬다? 그냥 그런 부대라서 저는 SSG 너무 잘 갔죠. 그럼 좀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부대 고참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3명이 만약에 부대 선배야. 우리 제일 큰 형님은 저희가 만났던 교관님들 스타일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끌어주고 정도 많으시고 좀 겉으로는 약간 드라이해 보이시고 정도 많고 약간 잘 끌어주셨을 것 같고 우리 형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형님 옛날에서 좀 살벌하시잖아요,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 후배로 만나면 진짜 좋은 후배인데 고참으로 만나면 우리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접근하기 힘든 그 에이스 같은 약간 좀 어려운 느낌. 그러니까 딱 밑에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냥 군인으로서의 형님 모습은 나 그냥 밑에 잘하는 새끼들 아니면 안 둬. 약간 그럴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UET 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래도 되게 소수정예 집단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제 더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마음이 들면서 국가 대표가 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야, 그때가 이제 되게 자부심이 이제 거의 찼을 때였고, 그러면서 또 좋았던 거는 워낙에 이제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만 하면 인정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와서 연말마다 주어지는 이제 최우 특전요원이라는 또 영예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또 밖에서 민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 낙하산도 태워줘,
스쿠버 교육도 받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웃도어 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누군가는 되게 힘든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와 혜택이거든. 그런 거가 가장 뭐 부대에 왔을 때 좋았던 점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안타까웠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던 거. 결국엔 이제 이게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거든. 그런 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지 뭐. 인간관계고 그다음에 사실 그렇잖아. 한 3명만 모여도 2명이 1명 바보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제 파벌이 형성이 되고 대부분 그렇잖아. 얘기했듯이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당연히 특수한 집단에 왔으면 특수한 집단에 맞게끔 그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인원들까지 다 보듬고 갈 수 있는 정말 무슨 어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서로 정치질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계속 보이니까 이제 점점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지.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거를 얼마큼 내려놓고 내가 군생활을 30년을 쭉 하냐?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한 거지. 성훈이는 아쉬운 점. 제가 감히 뭐 판단할 건 아닌데 범부대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혜택이 좀 적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진급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 해서 뭐 무조건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니었지만 저희 선배님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저희는 사실 뭐 전군에서 솔직히 실전이 제일 많은 부대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 막 전쟁이 잘 터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명사고는 꽤 연도별로 많은 것들이 터지고 꽤 많은 실전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진짜 맨날 들어가실 때 유서 써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그 뭐랄까 혜택이 진급부터 막 이런 혜택들이 너무 사실 좀 더뎠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했었을 때 중사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나가셨어요. 그냥 부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원사가 더 많고 하중사가 훨씬 적어져 버리는 원사 상사 형님들이 하사 애들 커피 타줘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만큼 뭐 지금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나라에서 약간 좀 잘 케어해줬으면 진짜 지금도 겨우 있으신 선배님들이 꾸역꾸역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독자들이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각 부대의 장비의 수준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뭐 우리 부대 알다시피 지금 뭐 거의 미 해군 네이비실 수준하고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다른 두 부대가 이제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장비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비교적 약간 늦은 군번이기도 하고 저희는 뭐 장비가 막 그렇게 막 후달리거나 막 이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HID는 어떻습니까? 저 장비 위에서 중간에서 뛰어먹었나. 내가 봤을 때는 찐명한 것 같아, 찐명. F. 지금은 되게 좋다고 그래. 근데 우리 때는 건잠수복 입어도 다 빵꾸 다 세고. 다 이게 침투 딱 하고 딱 나올 때 물이 여기가 이만해. 그래서 맞아. 이게 뭐 건잠수 입으나 안 입으나 똑같아. 존나 춥고 그다음에 이게 1km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찢어졌어 수경도.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걸로 10몇 킬로를 해봐 그냥. 근데 나중에는 정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숨 쉬는 것보다 편하더라고 나중에. 이걸로 안 스노클로 후배트 해야 되는데 청테이프 다 우리는 청테이프 절연 테이프 요거 없으면 임무수행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뭐 내 얘기는 아닌데 내가 군대를 들어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2년도에 들어가서 3년도부터 이제 실무생활 시작했는데 1, 2년 차쯤 되고 나서부터 이제 장기 심사 지원을 받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부사관들이 엄청 많았었나 봐, 해군 측에서 보기에. 그래서 갑자기 부사관 인원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부사관들 매 년마다 부사관 능력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뭐 되게 많은 평가들이 있어. 근데 그거에 추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갑자기 이제 선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에 미달이 되면 이제 장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갑자기 생겨버렸어. 그 바람에 그건 진짜 다 그렇듯이 특수부대를 누가 오냐면
밖에서 이제 운동하다 온 친구들이 많단 말이지. 우리보다 마찬가지야. 다 보면은 수영, 뭐 축구, 뭐 레슬링, 유도 막 이런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교 체육 시스템이 그렇잖아. 운동만 하지 공부를 안 시킨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군생활 잘하고 있고 장기를 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군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 제대하게 생긴 거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진짜 잘하던 이제 선배 동기들이 다 전역을 해버렸어. 심지어 우리 때는 동기생인데 1등 진해고의 럭비부 출신이야. 심지어 우리 기술 때 1등 수를 했어. 1등 수를 해갖고 이거 시험 못 전역했다니까? 장기자원인데 전역해갖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음 기술에 다시 재입대? 재입대했어. 너무 아깝다. 심지어 53개월 다시 다시 또 1등 했어.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부대 나보다 한 해 선배는 나랑 같이 생활했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레슬링 하던 선배였어. 이게 안 되는 거 너무. 그래서 당시 어떤 정도였냐면 장교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과외를 막 과외 막 해주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야. 근데 영어 수학은 어느 정도 돼. 근데 국어 종목은 이게 인문계가 다니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어떻게 과외를 해주냐고, 무슨 시험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했는데 이 선배가 그때 2번인가 3번의 기회를 줬었거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뭐 했냐면,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제 시험을 한 2번 봤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뭐 컨닝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인 거고,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정예 호소를 하자. 시험 감독관이 장교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시험지 다 한 사람들 나가잖아. 끝까지 앉아있으라고. 끝까지 앉아서 이제 자초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 시험을 3번째인데 떨어지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배운 게 레슬링밖에 없고 그 작전으로 가자 해서 거기 먹혔어 그게. 장교분이 다 와서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일본에 가만지를 좀 자자자자 해갖고 오케이 잘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자, 진짜 이야기는 아직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